주식 투자로 단 10년 만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은 단 하나. 남들이 패닉에 빠져 팔 때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파는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80년간 투자 시장을 주름잡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남긴 투자 철학은 복잡한 차트 분석도, 재무제표 분석도 아닌 단 4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그리고 달걀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휘둘리며 단기 매매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입니다. 숫자와 데이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상상력과 독자적인 생각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건강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자 행복의 수단입니다. 돈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며 돈에 대한 열정이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투자해야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차갑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챕터 1.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식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입니다.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복잡한 분석에 매달립니다. 주가의 흐름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이 없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외부 영향도 공급과 수요의 논리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이 논리를 명심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순간 주식 시장에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심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리입니다. 금리는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경기 침체 시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은 돈을 빌려 소비재를 구입합니다.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코로나 초기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인해 엄청난 상승장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 투자도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개별 사례는 다르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금리 조치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영원불변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 증시가 대폭락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다시 인하하면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 후 폭락장이 오고 다시 금리 인하했을 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최고점을 찍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금리 조치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지고 경제 대위기가 발생합니다. 정부와 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 주식시장의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돈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경제 뉴스가 좋아져도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돈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소용없습니다. 임금과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하락하며 암흑기와 위기가 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폭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투자해야 하며 설사 조치가 실패해도 그때부터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재무제표 등 공시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는 결국 과거의 사실이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전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떨어지는 폭이 크며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보면 패드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음에도 주가는 기록적 경신을 하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722포인트였던 주가는 1800포인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패드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만 보도했지만 금리를 인하했다면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으며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챕터 2.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경기와 주식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코스톨라니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개와 주인에 비유했습니다. 주인인 경제가 1km를 걷는 동안 개인 주식시장은 앞서가거나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4km를 걷습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사이 100번도 더 전진하고 후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고경기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시설 투자에 활용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새로운 자금이 필요해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아 상당량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따라서 호경기에도 주식의 공급 과잉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경기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시설 투자에 활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유 주식을 팔지도 않습니다. 남는 자금이 있다면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합니다. 주식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불경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잃을 두려움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지만 이런 저축액은 결국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즉 주식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불경기에도 주식의 수요, 증가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돈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경기 전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먼저고 그 다음 경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하면 주가의 추세를 중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과 심리가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합니다.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고 주머니에 충분한 유동 자금이 있다면 강세장이 형성됩니다. 여론이 비판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여유, 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코스톨라니의 경험상 돈이 너무 넘쳐흐르면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유동 자금은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첫 번째 매수는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하며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합니다.
분석가들은 상승 요인을 낙관적인 경기라고 분석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긍정적 논평에 힘입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면 투자 심리는 9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다 해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기대한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여 주식시장을 빠져나오려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매도는 시세를 하락시키고 계속 매도세를 부추깁니다. 시장 비평가들은 시세 하락에 대한 근거를 찾아 악재성 소식을 전하며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챕터 3.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지금 당장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는 법. 코스톨라니의 달걀 1호는 주식시장의 순환을 6개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제1국면은 매수 국면입니다. A1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도 적습니다. 주식에 대한 뉴스가 암울하고 금이나 부동산 등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습니다. A2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증가합니다. 주가는 조금씩 상승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상승하고 안 좋으면 하락합니다. 소심파가 여전히 매수합니다. A3 과장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합니다. 부와 내동파가 참여하고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대규모 일반 대중이 유입되고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합니다. 사교 모임의 주 화두가 주식 투자 이야기가 되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평가된 종목을 기꺼이 사고 저평가 종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유행하는 종목만 매수합니다. 소심파는 조용히 매도합니다. 최고점을 찍고 넘어가는 사이에 여러 차례 금리가 인상됩니다. 제2국면은 기다림 국면입니다. B1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약간의 매도로 주가는 즉시 하락합니다. 새로운 고객이 없고 투자자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심파들은 매도를 끝마치고 현금을 보유합니다. B2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식 소유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소심파는 현금을 보유했으니 편안히 관망하거나 조금씩 매수를 시작합니다. B3 과장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폭주하고 주식 소유자는 최저입니다. 비관주의가 팽배하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기업은 멀쩡해도 다들 매도하기 바쁩니다. 소심파가 조용히 헐값에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국면을 넘어가는 최저점, 바닥 신호는 유동성 증가 계획인 금리 인하입니다. 1987년 주식시장 공황 이후 패드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증시 진입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렸고 호황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붐과 주가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쌍입니다. 붐이 있으면 주가는 반드시 폭락하며 이는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이었습니다. 폭락의 전조는 명확합니다. 무가치한 것이 인플레이션 되어 비싸졌다면 항상 폭락의 전조였습니다. 가격 상승은 무책임한 선전의 덕택입니다. 증권사, 브로커, 펀드 매니저 등이 주범입니다. 소액 투자자의 귀에는 경고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흐름에 합류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완벽한 선전 덕택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고평가되었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광기에 미쳐 계속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프랑스 주식시장은 약 50년간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존 로우는 최초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대대적으로 주식을 홍보했으나 국왕이나 귀족들의 압력으로 주식을 계속 올리려 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줄을 섰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소심파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성공 전략은 명확합니다.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소심파에 속해야 하며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1국면에서 매수하고 매수 후에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 관망자로 상황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제3국면에서는 슬슬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현재 시장의 위치를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이며 대부분의 주식을 소심파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의 호재에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과잉 매수 상태이며 대부분의 주식을 부하 내동파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소심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싼 값에는 사지 않으려 합니다. 챕터 4.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입니다. 소심파는 진짜 투자자이며 장기적으로 승자에 속합니다. 좋은 소식에 반응하며 나쁜 소식에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지인 돈, 생각, 인내,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 내동파는 주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에는 별 반응하지 않지만 나쁜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이 부하 내동 투자자에 해당하며 생각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부하 내동파 덕분에 소심파가 이익을 거둡니다. 소심파의 첫 번째 지는 돈입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가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톨라니 역시 빚을 내어 투자한 적이 있으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는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의 상상력은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코스톨라니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전쟁으로 황폐했던 이탈리아에서 섬유 및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상상하고 가장 최악의 종목인 곧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여 10배 이상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기에 산업이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지는 인내입니다. 주식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돈을 벌고 있다면 진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는 행운입니다. 행운이 따라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와 행운이 결합된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을 세분화하면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인인 브로커와 시장 형성자는 매상만을 생각하며 고객의 수수료로 돈을 법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며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펀드 매니저 및 자산관리사는 중개인과 비슷하며 투자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시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가인 시장의 큰손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5종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사기꾼입니다.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으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코스톨라니는 80년간 증권계에 몸담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행과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많이 취하기 위해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려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마라토너입니다. 몇십 년 뒤의 노후 대책이나 유산을 위해 주식을 삽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합니다. 전망이 좋은 종목을 재빨리 사들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냅니다. 적은 액수의 돈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순종 투자자는 장기적 전략가입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모든 뉴스에 흥미를 가지지만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금방 포기하지 않으며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자신의 판단, 기초가 흔들릴 때만 움직입니다. 옳고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들만의 비결은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종 투자자는 위험에 익숙하며 부와 파산 사이를 절묘하게 오갑니다.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2번 이상 파산을 경험해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자에서 손실은 경험상 수익입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 투자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단기 투자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와 순종 투자자의 결정적 차이는 자신만의 기준, 스타일,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믿고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래량의 암시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이 많다면 부와 내동파에서 소심파로 주식이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함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강력한 상승 운동의 전조입니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지만 코스톨라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한다면 아주 긍정적 신호이며 이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동일 흐름이 지속된다는 신호이지만 곧 거래량은 급증하며 주가는 급등합니다. 챕터 5.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만의 생각으로 투자하십시오. 가장 분명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제3국면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비판주의자까지도 낙관론자가 된다면 제3국면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현상들이 집중되면 주가는 현실과 연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뚜렷한 주관의 소유 여부가 성공의 조건입니다. 여론에 반하여 매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포기하고 대중에 휩쓸릴 때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지만 2번은 상황이 달라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어야 합니다. 제1국면이나 제2국면에서 활약이 나와도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 금융 정책, 정권 교체 등 미처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 당장 뛰어내려야 합니다. 만약 버티려면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제3국면을 즐기되 현금 흐름이 갑자기 막히면 아무리 상황이 좋게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시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제3국면이라 판단하고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여 공매도를 했으나 큰 부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폭락을 예견하여 적중했지만 경험이 쌓이고 나니 인위적으로 조성된 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초보자라면 무조건 강세장에서 투자를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정보 활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고 그저 발견할 뿐이며 생활 어디서든 정보를 얻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물음으로써 정보를 얻습니다. 신문, 뉴스 등에서 나오는 문구에는 중요한 정보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누구나 알아버린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문과 뉴스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없는 것은 시세 변동에 대한 언론 보도입니다. 공시 및 실적 발표에 대한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페타 꼼블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포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주가는 상승합니다. 공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주식을 사두려 하며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되고 기대치를 부합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더 이상의 매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자가 등장할 수 있으나 곧 주가는 하락하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페타꼼블리 현상도 공급과 수요로 설명 가능하며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공시나 미미하게 알려진 사실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유포되고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생각과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로 접근하면 선반영된 고점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떤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상했다면 주식은 미리 팔립니다. 공시 전에 최저점을 찍고 더 이상의 매수자가 없으므로 조금의 매수세의 주가는 상승합니다. 수익 저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공시가 뜨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현상은 전문가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전문가가 수익 저하를 예상하면 사람들이 다 팔아 주가가 싸지므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공시 후 매수세가 생겨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주식 거래 지식은 모든 상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숫자적인 것에 매몰되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숫자나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그 안에 행간인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읽고 생각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상상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추세와 주식 선별도 중요합니다. 그럴싸한 소문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를 보고 그 다음 주식을 선별해야 합니다. 약세장에서 좋은 수익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20년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말해주는 시장의 위치와 국면을 잘 해석한다면 굳이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위치와 일반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를 상한가로 올렸다면 그것은 몇 년, 몇십 년을 선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그 예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개개의 산업, 개개의 종목에서도 유효합니다. 개별 산업 또는 종목이 제1국면에 머물러 있을 때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서 투자해야 합니다. 산업 라이프 사이클을 예로 들면 반도체 분야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 속도와 규모가 커서 부실 기업도 살아남습니다. 산업 분야는 서서히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성숙기가 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죽거나 합병됩니다. 산업의 침체기를 맞게 되며 모든 기업이 손실을 봅니다. 가장 강한 몇몇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면 시장을 나눠 가졌고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쌀 것이므로 그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산 위기 기업 투자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면 그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크라이슬러의 주가가 $50였으나 파산 지경에 이르러 $3를 형성했을 때 코스톨라니는 $3에 매입했습니다. 브로커는 빨리 팔라고 했지만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망하면 $3 손해였지만 회생하면 $30는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운이 따라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150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업자들이 보유하라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샀지만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팔아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에 있습니다. 차트 분석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차트 수익은 가능하지만 손실은 필연입니다. 차트로 어제와 오늘은 알 수 있지만 미래를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입니다. 차트 이용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으며 다들 얼마 못 가 증권가를 떠났습니다. 차트를 신뢰하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 차트 이용으로 한번 성공하여 그 후로 차트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가 관심 갖는 두 개의 차트 이론은 MW, 이론인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입니다. W자 모양인 이중 상승 차트의 최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계속 상승하고, M자 모양인 이중 하락 차트의 최고점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W자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차트 신봉자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차트 이론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머니 매니저와 투자 컨설턴트에 대한 비판도 명확합니다. 머니 매니저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며 상당히 어리석은 집단입니다.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한사코 말리고 싶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헤지펀드는 사기입니다. 투자 컨설턴트의 기쁨은 고객의 고통이며 수수료만 챙기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마무리 조언을 드립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모험의 일부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아들이 있다면 셋째까지는 음악가, 화가, 소설가를 시키고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왕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익을 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16시간씩 일하는 것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의 95%는 시간 낭비이며 그들이 생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90%의 동료를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인내하십시오.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십시오.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파십시오.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십시오.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십시오.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십시오. 금기사항도 명확합니다.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십시오.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마십시오. 정치적 성향인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금리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며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공급과 수요라는 영원불변의 법칙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투자하십시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으로 시장의 국면을 판단하고 소신파가 되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80년 투자 경험이 증명한 이 철학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독립과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에 이 투자 철학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면 그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90%가 심리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70년간 세계 증권 시장을 누비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식 시장은 논리가 아닌 감정의 게임이며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고 군중의 광기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섬세한 감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학문이자 예술에 가깝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차트와 재무제표만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 공포와 탐욕,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돈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증권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만약 시장이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닙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단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한 물에서 낚시질을 합니다. 매스컴은 이러한 혼탁함을 널리 퍼뜨려 혼란을 가중시키며 주가 지수가 먼저 변하고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다가 며칠 뒤에는 실업률이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 시장은 술 주정뱅이처럼 행동합니다. 투자자들은 호재와 악재의 규칙을 알 수 없습니다. 증권시장은 엉망이며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지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시세가 오르락내리락하면 수많은 참여자들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외부 뉴스가 항상 시세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비관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관주의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깊이 사고하거나 외부 사건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하며 투자에 참여하여 뭔가 사고팔고 싶어하는 게임꾼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1. 큰손이 빠지면 폭락이 온다. 주식 이동의 비밀.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주식이 큰손에서 작은손으로 이동합니다. 큰손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참여자를 말하고 작은손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거래량 증가를 시장 안정의 증거로 보지만 코스톨라니는 이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봅니다. 모든 주식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이 곧바로 닥쳐옵니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 강도는 시장의 기술적 심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거리에 구두닦기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택시 기사가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주식을 샀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식시장을 등지고 공포에 떨 때, 그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심사숙고, 논리, 정확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둡니다. 70년간 세계 70개 증권시장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투자자로서 그는 증권시장이 커다란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아름답고 비싼 것을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만족하며 돈의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거나 추한 성질을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돈이 없으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투자 초창기 그가 본 주식시장은 돈이 공중에 걸려있는 커다란 카지노와 같았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면 돈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카지노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최고의 정보를 안다고 주장하며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뽐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풍쟁이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세장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적 오만과 우월함도 개입된 것이었지만 우연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적인 논리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알지 못했고 오직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바람직한 투자자는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에 감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 동요하지 않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교, 조세, 금융정책, 무역과 관련된 뉴스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모험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식 시세가 항상 논리적이지 않고 주변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증권시장의 반응을 일시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는 절대 빚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당신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을 걱정해야 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코스톨라니가 평생 강조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로운 투자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정신병자들의 시장. 대중 심리를 읽어라. 증권시장은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말처럼 이 표현은 시장을 적절하게 나타냅니다. 고전적 저서에서 대중은 알지 못한다고 기술되었으며 천재에 가까운 100명의 인간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으면 이들은 정신이 아닌 감정에 지배됩니다. 증권 전문가가 심사숙고 끝에 주식을 팔기로 결정했다가도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오히려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증권 전문가들의 변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수십만 명의 개미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 잘못된 거래를 저지릅니다. 시세가 상승하면 개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매입하고 변덕쟁이들은 현재 시세가 대중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개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여 동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아차린다면 무의식적인 매수 행동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 투자자라면 이런 변덕쟁이들의 행동을 항상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코스톨라니는 이런 내막을 아는 사람들을 시세 부양자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은 증권 시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금리와 경기 등 경제 상황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몇몇 투자자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할 때뿐입니다. 증시 주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합니다. 심리학 외의 중기적 시세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채권시장에 먼저 영향을 주고 채권시장에 돈이 몰린 후에야 증권시장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하며 주가가 떨어집니다. 즉, 금리 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느껴지므로 금리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 추세에서는 심리학이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IBM, 벤츠 같은 기업들이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성공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 발전의 안목을 몇 년 앞당겨 볼 수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는 돈과 심리이며 나머지 요소들은 이 두 가지에 포함됩니다. 돈은 통화량과 신주 발행을 통해, 심리는 낙관주의, 비관주의, 미래 예측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정치적, 경제적, 금융적 수단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에 귀결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를 시세는 돈 더하기 심리라는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돈 요소는 장기적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해지고 낮아지면 많아집니다. 심리 요소는 수많은 부차적인 요소들의 산물입니다. 회사의 배당금이 줄고 세금이 늘어도 대중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 악재 속에서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낙관주의자는 악재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소는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전쟁과 평화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증권 시세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챕터 3. PER은 잊어라. 기정사실의 함정을 피하라. PER을 구구단처럼 외웠다면 대박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은 PER을 고평가라고 말하는 것은 경직되고 일방적인 견해이며 적자를 보는 회사에서 그 잘못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PER을 구구단처럼 외는 사람은 적자 회사에 투자하지 않지만 코스톨라니는 그런 회사에 가장 많은 흥미를 느낍니다. 적자 상태일 때 주식을 샀다가 회복세에 들어서면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약세장에서 크라이슬러가 적자 상태였을 때가 좋은 예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미국 정부가 파산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요,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총수인 아이아코카를 믿고 $5에 샀던 주식을 $105에 팔아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학적 지식으로는 증권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수학적 계산으로 시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포함한 삶에서 간단한 것은 없으며 논리적인 생각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배당금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논리적 이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이유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아무리 늘려도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주식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예상 최대치까지 상승하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적고 이득을 보기 위해 팔려는 사람이 많아 주가는 급락합니다. 이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미 매도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결국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정사실 현상이며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급박한 재정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여 논리적인 최저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높은 시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지만 회사의 파산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매수하여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모두 소진되면 매수세만 남고 주가의 상단은 진공 상태이므로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긍정적 전망이 가득 찬 경우 그 전망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현실화되었을 때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가득한 경우 그 전망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현실화되었을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전쟁의 위험을 느낀 투자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주가가 폭락했지만 정작 선전포고 당일에는 기대와 달리 시세가 상승했던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융대란에 대비하며 은행과 증권시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주가지수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기정사실 현상으로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실이 일어난 비논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 조문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예상하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휴전 협정이 서명되면 기대했던 상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쟁 중에 신경과민적인 대중이 주식을 매도했는데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면 증권시장은 급변하며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기정사실 현상은 주식시장 외의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 코스톨라니는 이를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투자자의 논리는 통계적, 경제적, 정치적 등 기본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기술적 요인, 즉 수요와 공급, 큰 손과 작은 손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론적인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하락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 상승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합니다. 증권시장과 경기 변동의 추세는 상호작용하며 동일한 법칙에 지배되지만 결코 평행선 상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챕터 4. 시장 순환을 읽고 역발상으로 승부하라. 심리는 긍정적이나 펀더멘털은 부정적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와 펀더멘털이 함께 움직일 때가 중요합니다. 둘 다 부정적이면 주가는 급락하고 둘 다 긍정적이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심리와 펀더멘털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주식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들에게 달려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고 날마다 변합니다. 매도자의 간접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도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증권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참여자들 간의 타협, 즉 과반수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위기를 빨리 알아차리면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밀물과 썰물, 사계절, 달의 변화처럼 순환하며 사회적 삶에서도 호황과 부황, 전쟁과 평화, 낙관과 비관이 순환합니다. 증권시장도 이와 똑같으며 대중심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코스톨라니는 십수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주식, 채권, 귀금속, 원자재 등 모든 시장에서의 순환저 시세 움직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증권시장에 세 가지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국면입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두 번째는 적응 국면 또는 동행 국면입니다. 시세는 진행되는 사건들과 평행으로 발전합니다. 악재면 떨어지고 호재면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과장 국면입니다. 긍정적 요소가 계속 작용하면 자동적으로 이 단계로 넘어가며 주가 상승과 분위기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가가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국면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한 동기 없이 발생하여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하며 시장 시세는 극적으로 반전합니다. 이것이 증권시장의 영원한 회전 또는 윤회입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동안 매입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도 놀라거나 허둥대지 말고 매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시세가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할 때까지 매입을 지속합니다. 적응 국면에서는 그냥 지켜봅니다. 과장 국면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행복감과 함께 취하며 즐깁니다. 그 와중에 조용히 매도를 준비합니다. 이 순환적 움직임 속에서 3분의 2기간 동안은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고 3분의 1기간 동안에는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군중 심리의 압력에 쉽게 불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군중의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조금은 건방진 면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나 혼자만 뭔가를 알고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특성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부득이한 조건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소수만이 성공하고 대다수는 손실을 봅니다. 투자에서 확실히 성공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계에서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기뻐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잘못되기 마련이므로 사냥감이 풍부한 사냥터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을 정확히 계산할 과학적 방법은 없으며 상승 운동은 1년이 걸릴 수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징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학문적 방법으로 시세나 추세를 예측하려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바보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손가락 끝 감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주 헤매고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으며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수학적 방법으로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말은 틀린 말일 수 있고 심사숙고의 결과로 단지 추측했을 뿐이라면 오히려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대중 심리의 반응은 전염병과 같으며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오는 반면 시세 상승은 부드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증권시장이 정상적이고 질서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잘못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며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주가 폭락으로 재산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고통을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때는 이유는 환상이고 손실만이 현실입니다. 1987년 여름 아무런 까닭도 없이 금리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지만 낙관론자들의 전망이 더 우세하여 주식 시세는 계속 치솟았습니다. 독일 연방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였고 뒤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부풀대로 부푼 풍선을 터뜨린 바늘 끝이었습니다. 호황은 돼지 방광처럼 서서히 팽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늘 끝 하나에 터져버릴 만큼의 풍선이 되어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터져버립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세를 급변시키는 요인을 변덕스러운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모두 팔아버려 정신이 주가를 급격히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락의 정확한 시점과 강도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시장 분위기와 냄새로 폭락을 감지하고 매수자들의 질이 좋지 않다. 수백만의 주식들이 좀 더 높은 시세에 팔고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있다.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팔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윤을 계속 내고 손실을 제한하는 컴퓨터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그가 게임꾼이었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70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 그는 장기 투자자가 되었고 대중적 순환과 반대로 행동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자는 이윤을 낼 수도 잃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챕터 5. 뉴스를 버리고 본질을 보는 투자자가 되라.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투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 국제적 상황 등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그 모든 상황은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기본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에 따라 정치와 경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늙은 증권시장 여우가 고객들에게 시세 상승, 투자와 시세 하락 투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왕자와 스페인 공주의 약혼 소식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했고 일반적인 낙관론이 유럽 증권시장에 전염되어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벌어들이며 투자를 계속했고 경제는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혼인이 깨지고 왕자와 공주가 헤어졌다는 나쁜 소식이 충격으로 작용하여 증권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떨어졌고 그동안의 모든 생활이 거품처럼 사라졌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귀족들의 결혼이 증권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자 늙은 여우는 시세 상승 투자를 설명할 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심사숙고 없이 사고팔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이런 투기적 거래 행위는 복잡성과 공세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경제에 많은 피해를 야기합니다. 대중매체는 그들 편에서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가격 변화와 무역 시장에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레저산업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엄청난 광고가 뒤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했고 소액 투자자들은 소량의 주식이라도 할당받기 위해 유행처럼 신청했습니다.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되었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정점을 찍자 영국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대중들은 그 주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이전에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던 사람들도 충분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자본금을 날렸던 은행들은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심리학 요인에 의한 현상이며 이러한 거품 장세가 끝나는 시점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자신들의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의 충고를 따르지 마시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국 풍선이 터졌고 문제가 된 주식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증권시장은 얼룩덜룩한 분위기의 세계이며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의 축소판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영원한 싸움터이며 전쟁터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두 부류는 시세 하락 투자자인 곰과 시세 상승 투자자인 황소입니다. 황소는 투자의 상징이며 선두에서 돌진하며 뿔로 모든 것을 높이 던져 올리려 합니다.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시세 상승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곰은 사람들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곰을 잡기도 전에 그 가죽을 팔려고 하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만약 곰을 잡지 못하면 너무 빨리 팔았던 가죽을 다시 사야 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황소는 곰을 좋아하지만 곰은 황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세 상승 투자자와 시세 하락 투자자 모두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서민적인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천직입니다.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받쳐줍니다. 순종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증권거래인 사이의 중간쯤에 속하며 그 둘을 혼합시킨 존재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항상 주가와 시세의 수만적 변동에 적응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모든 것의 이득과 손실을 따집니다. 이로부터 내린 결론을 토대로 주식을 사고 팔며 생각이 맞으면 증권시장에서 돈을 받고 틀리면 벌금을 냅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비전은 독특하고 협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으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대중들이 놀리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유사한 상황을 언제나 다시 기억 속에 되살릴 수 있으려면 충분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간접 경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모든 발명은 10%의 영감과 90%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증권시장에 적용하면 90%의 땀 대신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거의 무의식 중에 더하고 빼고 곱하며 작가가 작품을 여러 번 고쳐 쓰듯이 생각에도 공을 들입니다. 투자자는 백과사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순간에 관련 지식을 알고 이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 없이 단지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장도 없고 종업원도 없는 이런 품이 있는 직업은 드뭅니다. 투자자는 행복합니다. 중개인처럼 고객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귀족처럼 안락의자에 앉아 투기꾼들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 채 담배 연기 속에 쌓여 생각합니다. 많은 증권시장 참여자들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귀를 기울입니다. 투자자는 거의 대부분 미신을 믿게 마련인데 모든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확실한 논증을 세워 투자를 하지만 투자가 잘못되면 그냥 운이 없었어라고 말하며 실패를 불운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신은 자주 직관과 결합되며 직관은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성의 말 한마디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여성들은 섬세한 직감과 본능을 가지고 있어 남자들의 논리적 확신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은 실제로 무의식적인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논리는 환상과 혼합되어 장기간의 증권시장 경험과
삶의 경험이 합쳐진 하나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밤중에 무의식적 사고를 통해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침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직관,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 환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게임꾼들은 단지 미신에 의존해 투자하려 하며 그런 미신을 고정된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우상처럼 숭배하면 병적인 상태가 됩니다. 증권시장의 모든 게임꾼들은 1년 내내 돈이라는 최면술에 걸려 있습니다. 분석이 학문적일수록 더욱 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증권시장과 룰렛은 모두 게임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연금술사와 점성술이 존재하며 단지 방법이 변했을 뿐입니다. 연금술사는 구리로 금을 만들려 했고 점성술사는 별의 움직임으로 예언하려 했습니다. 게임꾼은 이론으로 금값을 올리려 하고 차트의 움직임으로 예언하려 합니다. 차트 분석도 미친 사람에 속합니다. 브로커들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데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최고의 이익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통해 어제와 오늘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히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먼 과거까지 추적해서 만든 법칙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은 결론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로 미래를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젊을 때는 증권인, 늙을 때는 거지가 될 뿐입니다. 증권시장도 중독될 수 있는데 매우 특이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혼잡스러운 싸움터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공기는 약물처럼 작용합니다. 사람이 증권시장의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세가 올라갈까봐 불안해합니다. 주가가 밑바닥에서 회복될 때 신경질적이 되고 계속 높게 올라가면 혼란에 빠지며 주식 상승이 눈앞에 있을 때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증시, 침체 후에도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불나방처럼 증권시장에 몰려듭니다. 그들은 술 주정뱅이처럼 행동하는데 술을 마시고 괴로움을 느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증권시장은 미치광이 또는 바보들 천지입니다. 미치광이와 바보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없는 증권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증권시장의 이익은 어디서 얻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 학위를 따는 것은 쓸모없으며 단지 명함에 한 줄 쓸 말이 생길 뿐입니다. 그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며 폭넓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증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적 지식을 과감하게 잊어버리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일하는데 단지 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70년간 증권시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입니다. 숫자와 논리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고 대중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시장의 순환을 이해하고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며 비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손가락 끝 감각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